결혼 비용을 얼만큼을 이제 산정을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결혼은 오늘 하는 게 제일 싸다. 안녕하세요. 이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서 인트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이제 떠들면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 결혼 비용을 얼만큼을 이제 산정을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할 때 예산을 얼마나 짜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결혼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결혼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는 기혼인 저랑 미혼인 저희 언니랑 같이 이제 하는 유튜브여가지고 조금 반말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결혼 비용 총 얼마나 들어갈까? 일단 우리가 썼던 총 비용을 말을 해주면은 우리는 대략적으로 5,300만 원 정도 이제 썼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들어간 거야? 우리는 좀 많이 쓴 편인 것 같아. 막 가성비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막 엄청 호화스러운 것도 아닌 약간 그 중간? 그렇다고 해서 평균은 아니다. 어떤 분은 완전 빵원으로 결혼 준비를 다 하고 남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용돈을 쓴다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 그러면 예식장이나 스드메, 예복, 스냅 사진 등등 준비할 게 되게 많은데 어떤 항목에 예산을 많이 할당했어? 우리는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아무래도 결혼식 홀이었던 것 같아. 이게 식대랑 이제 대관료랑 이렇게 합쳐지면은 지금 5,300만 원에서 거의 3,000만 원이 그 홀 비용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서울에서 살고 내가 이제 성남이 본가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강남 쪽으로 많이 알아봤어. 근데 일단 강남으로 가면은 다른 데들보다 훨씬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던 데는 그 학동역에 있는 셀러베너쌤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또 예약하기가 진짜 어려운 인기홀이어가지고 우리도 거의 1년 6개월 전에 가서 예약을 했었고 그때 우리가 안내받았던 거는 대략적으로 대관료가 한 700이었고 그러고 식대가 원래 기본 식대가 85,000원인데 기본 식대가 85,000원이어도 조금 저렴하게 해주거든? 그래서 우리는 7만원에서 75,000원 사이 그렇게 결제를 했었어. 그래서 원래 우리가 3시 반식인데 3시 반식은 250명이 기본 보증 인원이거든? 12시 반은 300명이 보증 인원이고 근데 나는 남편이 너무 지인이 많아서 250명인데도 불구하고 300명으로 보증 인원을 잡고 들어갔었던 거지. 그래서 총 식대랑 대관료 포함해서 총 결제할 때 2,800에서 2,900 정도 결제를 해서 우리의 이 예산 총 쓴 금액에서 보면 홀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럼 거의 50% 이상을 썼네? 대부분이 그렇게 쓸 건데 진짜 저렴하게 한다고 하면 로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나 결혼식만 하면 된다. 그냥 나는 이 남자랑 결혼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1월 달에 일요일에 한 3시 반에서 4시 반 막 이렇게 잡으면 진짜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대관료가 완전 0원인 데도 있고 식대가 뭐 한 4만 원에서 45,000원 아직도 이 시국에 4만 원에 5만 원 사이인 그런 식대를 가진 이제 웨딩홀도 있대. 근데 그런 데서 하면은 확실히 이제 음식 퀄리티도 떨어지고 좀 주차가 불편하거나 그러고 식도 흘러가는 게 뭐 90분씩, 60분씩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20분마다 돌아가는 데가 있어. 그런 데는 이제 네 하객이 내 하객이 되고 내 하객이 저 사람 하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신부도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웨딩홀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 웨딩홀 선택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밥이 맛있는데 그리고 주차가 되는데 강아지 화동이 되는데 이렇게 3개의 조건을 걸었었거든. 그 플래너를 구하러 갈 때 일단 첫 번째로 강아지 화동되는 데가 많이 없었고 그러고 보증 인원을 미리 생각을 하고 가야 돼. 그 외에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걸 몇 가지 정해서 홀을 정하면 돼. 근데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잖아. 근데 실내에서도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곳이 있고 어떤 걸 추천해? 근데 그건 너무 취향 차이여가지고 좀 웅장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호텔처럼 좀 어두운 데에서 시작하는 좀 그런 데가 좋을 것 같고 나는 화사하게
그냥 좀 가드닝한 곳에서 하고 싶다 하면 좀 밝은 홀에서 하는 게 좋은데 그 야외에서 할 때 제일 단점이 날씨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많이 리스크가 크지. 만약에 내가 4월 달에 어느 날 토요일로 잡았는데 그날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산을 쓰고 신부가 이제 나가거나 아니면 비를 맞으면서 가야 되거나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 차이기는 하나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실내로 선택을 했었다. 그럼 웨딩홀 예약은 언제 하는 게 좋아? 웨딩홀 예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는 뭐 1년 전에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코로나 때 결혼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몰아서 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전에 하는 게 좀 내가 원하는 날짜, 내가 원하는 홀에 내가 원하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뭐 그런 게 딱히 없다고 하면은 그냥 1년 전에 하든 6개월 전에 하든 그건 상관은 없다. 그러면은 결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마지막 질문이야. 벌써 마지막 질문이라고? 결혼 비용을 줄이려면은 일단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동행 말고 비동행 업체를 이제 활용하는 건데 뭐 비동행 업체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뭐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에 이제 내가 글을 쓰고 하면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제 받으면은 완전히 그 스드메나 뭐 한복비, 대여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완전 해결을 했다. 그래서 뭐 영원으로 나는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러고 추가적으로 또 진짜 부지런한 분들은 그게 또 용돈으로 좀 더 남아가지고 뭐 신혼여행 가서 쓰거나 뭐 그러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6개월인가 1년 정도를 더 이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결혼이 끝났지만 더 이제 용돈처럼 쓸 수 있는 뭐 약간 추가 부수입 느낌으로도 돈이 들어온다고 해. 그래서 그렇게 동행보다는 비동행을 활용해서 진짜 부지런하거나 좀 발품이나 손품을 진짜 잘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결혼식 비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물, 뭐 답례품, 뭐 스드메 이런 가격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혼할 때 필요한 그런 준비물들 있잖아. 그 준비물에서 아예 확 줄일 수도 있어. 그래서 뭐 티파니 앵코나 그 결혼한다 하면은 그 쓰는 그 브랜드들을 안 하면은 좀 더 완전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남편 거랑 내 거랑 해가지고 다이아 뭐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만 거 들어간 거 해가지고 거의 한 38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 근데 우리보다 더 저렴하게 하려면 종로 가시면 됩니다. 종로 가면은 더 좋은 다이아에 뭐 더 예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더 저렴하게 맞췄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 뭐 스드메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드레스나 내가 원하는 메이크업 샵이 없다면은 그냥 저렴한 데 가서 뭐 해도 상관은 없다. 뭐 다 귀찮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스드메를 한꺼번에 토탈로 해주는 업체가 있거든? 그리고 그 토탈 업체로 하면은 뭐 한 200만 원이면 끝난다 막 이러는 경우도 있긴 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 비용을 좀 아끼는 거야.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좀 더 예쁜 거를 입고 싶어서 또 예쁜 거를 입어봤어.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그게 막 기본적으로 50만 원에서 80만 원은 막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고 시트를 만들어서 아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내가 돈을 쓰면은 좀 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아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내가 좀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바의 법칙이 적용되겠는걸? 맞아, 진짜. 그래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다 촬영을 하고 나서 셀렉을 할 때 무조건 추가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이제 촬영을 하고 셀렉을 하는데 가로 사진을 무조건 4장을 넣어야 된대. 근데 그 4장 기본 16장인가 20장을 주는데 그 4장이 8장으로 쳐지는 거야. 왜냐면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가로로 크게 들어가거든. 그럼 2페이지 잡아먹잖아. 그게 2장인 거야. 그럼 기본 4장은 정해야 되는데 그럼 8장은 그대로 빠지고 그럼 16장밖에 못 골라. 그러면은 뭐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하면은 옆에서 나 신부님 이것도 너무 예쁜데 이것도 추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런 데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액자 같은 것도 진짜 완전 옛날 그 고풍스러운 액자를 이렇게 주는데 지금 망가져가지고
저걸 주는데 이제 진짜 안 예쁘단 말이야. 근데 저거를 우리가 이제 홀에 걸어놔야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아, 그냥 스튜디오에서 비싼 돈 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우리도 좀 바꿀까 생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말하는 가격을 들어보니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냥 나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 안 한다 하고 액자가리를 하는 게 속이 편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비용이 얼만지, 그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23년도에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일 거예요. 제가 했던 홀도 식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했을 때보다 거의 10,000원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결혼은 오늘 하는 게 제일 싸다. 그러고 내일이 되면은 더 비싸진다. 그래서 내일이 되면은 그 전보다 한 10% 정도 더 비싸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너무 결혼은 변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도 내가 예상치 못하게 돈을 진짜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하거든요. 알파로 좀 더 여윳돈을 생각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막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 예산은 충분히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내가 생각한 예산에서 한 20%는 더 쓴다 생각하고 이제 예산을 잡고 움직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탄이 끝났고 2탄은 이제 뭘 알려드릴 거냐. 결혼 준비할 때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리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스드메, 뭐 답례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상견례,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혼 준비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제주도 스냅, 제가 제주도 스냅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스냅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좋아요랑 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해도 상관없고 예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돼. 뭐 해주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안녕.